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황입니다. 1년 동안 제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공부 지킴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제약막자하고 중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요. 제 채널의 모든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덕이고요. 두 번째 저축하시고 실물금은 모으시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거가 돼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아이들 후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공덕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 쌓은 만큼 복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다른 곳 공덕 쌓으셔도 됩니다. 1330분 지금 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종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중심의 골드 현금 금리의 변동성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여러분의 열렬한 1년 동안의 응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또 1년도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영상이고요. 오늘 장 마감 시황 대신에 미래 신호라고 하는 내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1월 1일 오전 영상은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영상에서 미래 신호 2가 가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요 영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주변에 많이 공유 좀 하시고 절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요즘 은 때문에 말이 많죠. 그거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자, 달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달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도 추가 하락 전망인데 중요한 거는 달러 약세로 가면 좋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죠? 금입니다. 금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달러 약세는 금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AI 붐 덕분이다가 아니고요. 요 영향도 조금 있고 실질적인 지금 상품 시장의 상승이 도래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2월 FOMC 매푸적 금리 인하 굳어진 1월 동결론. 결국엔 파월 의장이 이제 물러나기 전까지는 금리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코인 말고 은 살 걸 그랬는데 155% 급등. 그래서 지금 CME 그룹에서 CME 선물 그쪽에서 은행들 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은과 금의 선물 상황은 은은 1%대, 금은 1%대, 은은 8%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강제로 누른 거다. 강제로 지금 71달러인데 강제로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미 선물 시장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증시를 전망을 할 때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유럽은 지금 혼조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비트코인 못 가죠. 35% 빠진 상태에서 이번 달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 자, 주봉을 보시면 끝났어요. 더 이상 상승이 없죠. 지금 5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보통 상승을 하면 몇 주째 지나고 이렇게 뿜거든요. 쭉쭉쭉. 근데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는 상황이죠. 유동성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자 만약에 월봉에서 RSI가 50m로 가면 본격적인 대세 폭락, 그 다음에 20%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다는 신호는 떴어요. 그 다음에 주식은 네, 중소형주는 폭락과 반등 이후에 2차 폭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KBW 대형은행인데요. KBWB 얘도 뭔가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KRE는 확실하게 못 가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에 은행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주기상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대형주 10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못 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신호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 지금 4주째 이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습니다. 자, 구글이고요. 네, 아마존, 브로드컴, 예, 이제 힘이 없어요, 다들. 예, 테슬라는 급락을 하고 있죠.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네, TSMC만 잘 버티고 있네요. SMCI, 네, 요거는 네, 슈마컴, 그래서 엔비디아 자회사 비슷한 건데 결국엔 상패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위기에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186달러인데요. 170달러 깨면 그때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봉에서 지금 추세 하락 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조심하시고. 자, 부동산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희망이 미 국채 장기물입니다. 자, 여기 바닥 잡고 지금 짝꿍댕이 바닥으로 지금 올라올 준비 되어 있고요. 10년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4.1, 자, 3개월물 3.6, 네.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게 터지면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고요. 장기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여기 내려올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뿐이다. 네, 30년물 보세요. 4.79. 그 다음에 금리 차를 보시면 0.47. 10년과 2년. 네, 0.66. 자, 요거 1%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위기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30년물과 5년물, 장기와 중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역전이 정상화될 때, 여기는 아직 역전 아니었고요. 이렇게 위기가 터졌고요. 10년과 2년,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예, 확실하죠? 예, 이번에 이제 정상화되면서 위기가 터진다.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아마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마감 시황 부근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보시면 그렇고, 요게 이제 764일. 그래서 태양의 주기와 금리는 이상하게 제가 이거 적어놨잖아요. 극소, 극대, 극대 이렇게 극소기와 극대기 중에서 뭔가 일이 터지더라. 지금은 극대기인데 뭔가 터질 것 같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보여드린 거 700일. 어느 때요? 대공황 때입니다. 지금 100년 만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31일 연말에 자, CME 증거금 인상이 보시면 12월 29일 장 종료부터 적용이 됐고요. 2만 달러에서 2만 5천. 처음에 2만에서 2만 2천, 2만 2천에서 2만 5천. 두 번 올린 거예요. 한꺼번에 쫙. 보이시죠? 요거 25%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29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금은 선물할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못 내잖아요. 25% 상승된 거를. 그러면 한 계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몇만 계약씩 들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예. 투기 세력 중에서 좀 체력이 허약한 애들은 다 강제 청산 당합니다. 선물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만 두 차례 걸쳐 증거금이 인상되는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왜? 은행 살리려고. 예, 지금 이렇게 아주 좀 더리한 상황이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말은 좋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는 어마무지하다. 그래서 금하고 백금, 팔라디움 이런 것들도 지금 박살이 났어요. 보실래요? 팔라디움 6%, 그 다음에 백금 거의 9.7%, 골 때리죠. 이거 다 올렸어요. 백금도 올리고, 팔라디움도 올리고, 구리도 올리고, 금도 올리고, 은도 올리고. 그런데 은만 25% 올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은행 구하려고. 투기 세력들 구하려고. 대형 은행들 이렇게 구하려고 지금 그런 술수를 쓴 거다. 그래서 2만 달러에서 지금 2만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5%. 며칠 만에. 이거는 미친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웩도덕이라고 합니다.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원래 몸통이 흔들리면 꼬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너무 지금 건방져져 갖고요. 몸통을 막 흔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파생 상품이 꼬리가 기초 자산, 몸통.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데 웩도덕.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누가 선봉에 섰어요? CME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현물 시장을 좌우하거나 파생 상품의 가격 변동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도록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웩도덕 현상이 터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도 한번 했죠. 금 같은 경우는 10월 달. 자, 급격한 상승 이후에 그 선물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죠. 돌파합니다. 고점을. 그리고 나서 또 29일부터 청산이 들어갔는데 어때요? 청산이 나왔는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그랬죠. 일봉입니다. 요거.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지 나오는 거 요거. 왜냐면 돌파 지금 이 올렸던 세력이 자, 데미지를 입었죠? 다시 올려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려고 그랬더니 이 세력이 가만히 안 있죠. 그냥 바로 매수 들어오죠. 이게 바로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CME가 힘이 없다. 급격한 금리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안 됐죠. 그래서 지금 4,340달러죠. 자, 현물입니다. 4,327달러. 이거는 컨탱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자, 현물 시장의 기준을 놓고 선물이 살짝 높은 게 컨탱고라고 해요. 여기는 금은 증거금을 많이 안 올렸어요. 조금밖에.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딱 돼 있는데 자, 은 선물 볼게요. 71.5달러. 자, 어느 때 스퀴즈가 생겼냐? 은행이 망했냐? 요때입니다. 요때. 자, 12월 26일 날 10%가 올랐어요. 은 선물이. 그리고 나서 CME에서 증거금을 올립니다. 29일 날. 10% 빠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증거금을 안 올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요 선물에, 은 선물에 숏 포지션을 들고 있던 대형 은행이나 대형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은 완전히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올 수 있었어요. 파산, 은행이나 큰 헤지펀드 몇 개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CME에서 갑자기 부랴부랴 증거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을 만들어요. 대량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이게 강제 청산당한 겁니다. 그냥 뭐 엄마 소리도 못하고 뜨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한 겁니다. 10% 상승 10% 하락.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또 제꼈죠. 6%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올렸어요. 증거금을.
그런데 다행히도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선물 시장에 CME가 개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드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을 볼까요? 현물을 72달러예요. 자,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 이때 10% 올랐어요. 자, 현물도 9%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 올랐어요. 또 얼마? 5%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밑으로 안 내려가죠. 여기. 몇 달러일까요? 이게 71달러.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렸던 요 세력들이 한번 해봐. 이거 이렇게 한번 덤벼봐.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눌러? 그러면 우리는 더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내년 특히 귀금속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도 백오데이션. 자, 72달러죠. 그 다음에 선물은 71달러. 이게 뭐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룰을 바꾼 거잖아요. 증거금을 올렸다는 얘기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옛날엔 통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대단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주봉 갖고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어디가 마지노선이냐? 일단은 1차가 67달러입니다. 선물에서. 요걸 깨야 돼요. 그러면 다음 타자는 어디? 62달러. 요렇게 요 양봉이 지지 구간이거든요. 주봉에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근데 현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월봉을 좀 보시면 자, 금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자, 그러면 지난달에 10월 달에도 꼴이 생겼죠. 지금 여기도 양봉. 자, 11월 달 12월 때 꼴이 생겼죠. 근데 세력들은 가만 안 놔두고 그냥 올리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금 같은 경우는. 자, 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존보험이니까 미래 신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은이죠. 자, 아이고 윗골이 엄청 달았네. 그렇지만 다음 달 봐야 돼. 여기도 보면 10월 달 윗골이 엄청 달았죠. 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형 헤지 펀드가 완전히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 CME가 뛰어든 겁니다. 위기 터질까봐. 이게 여기에 지금 걸린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1월 달 보시면 돼요. 여기 11월 달처럼 쫙 올라올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계속해서 백오데이션.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 엄청난. 이거는 단순히 증거금 올리는 룰 변경 방식으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결국엔 아무리 이제 증거금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왜? 다 알았다. 그런데 이때는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 좀 보시면 이때 헌트 형제, 이때 리먼 때. 그래서 완전히 폭삭했죠. 헌트 형제가 파산했어요. 50달러까지 갔다가 이때도 증거금 변경, 이때도 엄청나게 금융위기 이후로 올라왔죠. 이때도 뭐 한 거예요? 증거금 변경을 시켰어요. 무려 9채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살을 냈습니다. 20% 한 달 만에. 여기 보면 이때 한 달 만에 27% 올랐고요. 한 달 만에 20%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너네 이제 끝났다. 조심하거라. 이제 우리 그 증거금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물이 선물보다 가격이 높아요. 자, 지금 선물은 8% 빠졌잖아요. 강제 청산 당해갖고. 근데 현물은요, 아이고 5%밖에 안 빠졌네. 달라요, 가격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중국 상해 금은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가격이 대략 한 82달러 정도 된대요. 차이가 있죠. 여기 서구권과 동양권이 한 10달러 정도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세력들의 좀 어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낙관을 하고 있다. 왜? 지금 은 같은 경우는요. 5년 연속 공급 부족이고요.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특히 AI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니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백오데이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현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여기 거래 당사자들이 리스라는 걸 합니다. 빌리는 거. 그 금리가 어마무지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은값은 1월 달 보시면 돼요. 요거 다 메꾸고요. 충분히 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요 금원비입니다. 금원비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 30 근처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59죠. 갑자기 급격하게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닥터 커퍼, 얘도 엄청나게 올랐죠. 7%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꼬리를 달아도 얘 계속 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귀금속과 그 다음에 구리, 수요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자, 선물은 완전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선물은 은. 왜?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털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런데 현물을 들고 있으면요. 벌렁벌렁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0년경 여기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소량씩 모으자. 실물 금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이거죠. 실물 금은을 생존보험 차원에서 꾸준하게 모으자. 금이 올라가는데 은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CME에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은 실물 금은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 잠잠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미래 신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유가는 폭등할 것이다. 가장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죽진 않고 있어요. 네, 달러는요, 강세로 못 가고 있고요. 네, 호주 달러 살짝 강, 유로 강, 네, 위안화 강, 엔화 아직은 방향성이 없음. 네, 조심하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극대기죠. 여기 지금 현재 극대기입니다. 러셀 2000 드디어 이제 세게 조정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잘 보시고요. 주봉이고요. RSI 잘 확인하시고 다우도 비슷합니다. 다우도 다이버전스 크게 생겼고 자 빅스는 앞으로 튀는지 여부만 보시고 S&P 500 마찬가지 엄청난 다이버전스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상 초월할 폭락을 예견하는 거다. 나스닥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다이버전스. 여기가 고점이요. 2024년이고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도 보세요.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졌는데 확 빠졌죠.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여기 고점. 네. 그런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보단 더 빠진다는 얘기죠.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나스닥 재밌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넷, 파이브, 다섯. 자, 그래서 25,000 붕괴되면 슝 하고 내려옵니다.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볼만할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날 거고요. 지금, 위기가 터질까봐 지금 CME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힘들 것 같다. CME가 아무리 백날 첫날 계속 증거금 올려봐야 100%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럼 어디로 다가요? 현물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물시장으로. 아까 웩도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이냐 금이냐는 결정이 된 거죠. 금이 갈 것이다. 금이 가면 아우인 은도 날아다닐 것이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금원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실물 금원 위주로 생존보험 차원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신호와 함께 무식하게 올랐죠.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아니면
금 상승을 제어 못하는 쪽에서 마지막 꼼수로서 뭘 동원했어요? CME의 금 증거금 인상했다. 그것도 연말을 통해서 누굴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했던 숏포지션 은행과 대형 헤지 펀드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갖는 상황에서 자 이런 쇼를 했는데 아마 1월 달에는 진짜 볼만할 것 같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